두 번째 회귀 분석입니다. 회귀 분석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기 전에 왼쪽에 플러스 보겠습니다. 유전학자 갈토는 부모와 자녀의 키를 조사하여 키가 매우 큰 또는 작은 부모의 자녀는 평균적으로 부모보다 키가 작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해석하자면 키가 큰 부모의 자녀 중에는 평균적으로 키가 작거나 키가 작은 부모의 자녀 중엔 키가 큰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즉 자녀의 특성이 부모 세대의 극단적인 값에서 전체 평균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때의 회귀가 리그레이션이에요. 돌아간다. 전체 평균이라는 값들의 중심 위치 쪽으로 돌아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하여 독립 변수 또는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또는 반응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독립 변수를 보통 x, 종속 변수를 y라고 한다면 y는 fx와 같은 관계를 함수 관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적 함수 관계, 즉 y는 a 플러스 bx를 분석한다. 그러나 비선형적 함수 관계를 분석하는 비선형 회귀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선형적 함수 관계에 집중한다는 거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 관계를 추정하여 그 말은 y는 a 플러스 bx에서 a와 b를 찾아본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거나 추정된 회귀 함수를 이용하여 종속 변수의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보이는 산점도를 그려야 되는데요. 앞서서도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들어본 적 있었죠. 이와 같이 산점도를 그리고 나면 혹시 이 값들을 관통하는 적절한 직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고요. 이 직선은 참여자 n명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y는 b0 플러스 b1x 또는 a 플러스 bx처럼 b0와 b1을 구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겠구나, 비어있는 아버지 키에 대해서 아들의 키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등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 설명 변수와 반응 변수의 산점도를 그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직선이다 그러면 반드시 회귀 직선을 구해보자 하는 방향까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이때 말하는 회귀 직선이란 앞서 세운 이러한 식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독립 변수가 하나이면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독립 변수가 둘 이상이면 즉 x1, x2, x3인 거, 그 결과 y는 b0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3, x3와 같이 독립 변수들을 1차 결합한 식을 완성하는 것,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어떤 승용차의 가격이 출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이 승용차에 대한 중고 가격, 중고 판매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용 연수 X와 중고차 가격 Y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왼쪽 플러스를 보니까 단순 회귀는 독립 변수 1개, 종속 변수가 1개, 다중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x1, x2, x3로 여러 개, 종속 변수가 1개, 추가로 다별량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x1, x2, xn으로 여러 개일 때 종속 변수도 y1, y2, ym으로 여러 개. 이처럼 회귀 분석은 다양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라는 것. 이 중에서 시험엔요 단순 회귀하고 다중 회귀가 나오고요. 다별량 회귀 분석은 M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조사 분석자 2급에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러한 다별량 회귀 분석도 있구나 라고만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서 회귀 모형을 y는 a 플러스 bx로 구하면 주어진 자료를 잘 표현한 회귀 모형인가요? 라고 하는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개수를 계산하게 되면 그 개수가 0이 아닌가요?
하는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됩니다.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 F 검정을 사용하고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은 T 검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F 분포와 T 분포를 모두 사용하는 분석이다. 디귿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3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 회귀 분석은 F 검정과 T 검정을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 변수란 x1, x2, xn 등으로 보는데요. 서로가 독립적이다. 앞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식사, 간식, 혹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독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독립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다중공선성이란 단어 보일까요?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중공선성이 있다라고 지칭합니다. 독립 변수들 간에 정확한 선형 관계가 존재하면 완전 공선성을 갖는다. 오른쪽 보세요. 비다중공선성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단어 보이시죠? 다중공선성을 갖지 않는 변수들을 선별해야 된다. 독립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같은 해석이니까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면 회귀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첫째,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의 선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점도를 작성합니다. 이때 독립 변수들이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산점도는 2차원 또는 3차원에 그리게 되고요. 4차원 이상은 그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점도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두 변수 사이에 세 변수 정도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에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추정 회귀식, 즉 y는 a 플러스 bx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추정한 회귀식이라서 이후에 y 햇을 구하게 될 거고 a와 b는 추정된 개수입니다. 세 번째, 분산 분석을 통해서 회귀 모형의 유의성, 선형관계 존재 여부를 검증한다. 분산 분석이요? 혹시 분산 분석은 F 분포를 이용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회귀 모형을 완성하고 나면 주어진 값들을 이용해서 이 모형이 잘 유도된 건지 유의성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분산 분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4번 잔차의 산점도를 작성하여 회귀 직선의 선형성, 정규성, 등분사성, 독립성 등을 확인한다. 잔차가 무엇인지는 곧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 및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5단계 정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라는 것은 역시 2번하고요. 3번이 되겠죠. 오른쪽 플러스입니다. 최소 제곱법은 회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절편이란 y절편이고요. 기울기는 x값 앞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최소 제곱법이고 최소 제곱법의 정의는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시켜서 계산합니다 라는 해석인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분석을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이란 단어는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는 종속 변수가 한 개이다 라는 거죠. 보통 중학교에서 배우는 y는 a 플러스 b x 꼴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역할 갈등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x로는 직장 내 역할 갈등이 되고 팀 성과가 y가 되겠네요. 이때 x하고 y는 연속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직선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단순 회귀 모형 또는 아래와 같이 추정량을 보면 베타 지로, 베타 1, 시그마 모두 그리스 기호가 보여요. 그리스 기호 하면은 모수라는 거 지금까지의 경험상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러한 관계는 모집단에 대한 의견인가? 하는 궁금함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답을 해드릴게요. 회귀 모형에도 두 가지가 있겠죠.
모집단에서의 정보에 대한 회귀 모형과 표본을 뽑아서 그들로부터 얻은 회귀 모형, 회귀 직선이라고 이야기하면 모 회귀 직선, 표본 회귀 직선 구별이 되실까요? 괄호 2번에 단순 회귀 모형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입실론 i는 모집단에서 이러한 회귀 모형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이상적인 회귀 모형이에요. 많은 정보들이 한 번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관통하는 회귀 모형은 오른쪽에 있는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2i 꼴일 거고, 이때 yi는 직선 위에 y 값으로 그들의 평균이 오차 부분이 없이, 그래서 오차도 평균적으로 0이 되는 이러한 직선 형태가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서 각각의 yi의 기대값은 오차 없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일 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추정량이라는 단어는 모 회귀 모형에 대한 추정 모형인 거죠. yi 햇은 b0 플러스 b1 xi, 베타 0가 b0로 베타 1이 b1으로 바뀐 걸 보면 지금 이 직선은 표본 회귀 직선이구나.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베타 0 베타 1은 회귀 개수로 추정해야 될 모수인데 그 베타 0 베타 1의 추정값으로 b0 b1을 선택하게 되고, 앞서 오차라고 했던 입실론 i가 아래로 내려가면 잔차 2i로 표현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위의 식을 보면서 모 회귀 직선, 아래 식을 보면서 표본 회귀 직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표본 회귀 직선이구나, 베타 0에 대한 b0와 베타 1에 대한 b1을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잔차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오른쪽 어디단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을 테니 여러분들 이후에 확인하세요. x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해상관 관계가 확인이 되니 이 값들을 모두 잘 관통하는 직선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주어진 상황이 모집단이면 모 회귀 분석을 찾아야 되고요. 주어진 상황이 표본이면 표본 회귀 분석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특정한 값 x 하나를 선택할게요. 여러분들도 꼭 그려두셔야 됩니다. xy에 상응하는 yi는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은 yi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구하고 싶은 y는 여기에 있는 직선 위의 값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까요?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 차이가 모집단에서는 입실론 i고요. 표본에서는 2i인 거예요. 아래쪽에 보면 잔차와 오차의 차이라고 해서 표본 집단에서 회귀식을 얻을 때는 잔차라고 하고 모집단에서 회귀식을 얻을 때는 오차라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잔차고요. 모집단에서는 오차가 되는데 이들의 차이가 어느 영역에서든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이용한 방법이 최소 제곱법이고, 왼쪽을 보면은 직선의 값, 잔차, 그리고 오차 둘의 합이 yi다. 식에서 보이실까요? 당연히 각각의 값들은 오차가 또는 잔차가 있지만 이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직선 위의 값이 될 거야 라는 가능성을 두고 아래 식도 확인이 됩니다. 이들의 오차의 평균 또한 0이 될 거야. 그리고 오차의 분산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각각의 x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들이 모여 있다고 손치면 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퍼짐률이 모두 같아야 한다, 등분산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단순 회귀 모형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식을 보세요. yi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입실론 i, 입실론 i는 회귀 직선 위의 값과 xi에 상응하는 yi 사이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각각의 값들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대값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는 0이 되고 오차들에 대한 분산은 같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x1에 대해서 y값들이 정규분포로, x2에 대해서 y값들이 정규분포로, 이렇게 정규분포로 분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오세요. 단 베타 0 베타 1 시그마는 미지의 모수다. 우린 모른다.
그래서 각각에 상응하는 B0, B1, 시그마를 계산했으면 좋겠다. 시그마는 현재 보이지 않고요. 이후 분산 분석 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yi hat은 B0 플러스 B1 xi 1차 직선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연구자는 B0와 B1을 직접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그래프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식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오차 또는 잔차가 최소가 되도록 직선 위의 값과 yi의 값을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최소가 되도록 선택하는 최소 제곱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오차 그리고 현실적인 잔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바로 위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정등독 보이시죠? 정등독 오차항의 기본 가정. 회귀 분석에서만 듣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걸 들어본 적이 있다면 정등독을 꼭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회귀 분석이니까 x값이 하나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y값이 있고 직선을 만들 거고 이들 사이에 오차가 있다면 이 오차는 평균적으로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똑같을 거야 라는 1번 정규성. 두 번째, 오차항들의 분산은 같아. 바로 시그마 제곱으로 같다라는 등분산성. 그리고 각각의 오차들은 서로 독립이다. 오차가 여기에도 나오고 아래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오차들이 나올 텐데 이런 오차들은 모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이다. 정등독 기억하셔야 되고요. 독립성과 관련해서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빈-왓슨이라는 통계량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더빈-왓슨은 잔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하는 통계량이다. 이때 잔차는 오차에 대한 현실적 값이기 때문에 잔차를 이용해서 오차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식은 아래와 같은데 외울 필요 없고 왼쪽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빈-왓슨이 2에 가까우면 오차항은 독립성을 만족한다고 한다. 다음 페이지에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놨는데요. 잠시 보고 올까요? 왼쪽에 DW 더빈-왓슨 값 2에 가깝다 그러면 자기 상관이 없다. 좋다. 0에 가깝거나 4에 가까우면 자기 상관이 있어서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1.5에서 2.5 사이면 각각의 오차항들에서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빈-왓슨 2, 더빈-왓슨 2. 교수님은 더빈-왓슨 통계량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계산하지 않고 SPSS를 직접 돌리다 보면 더빈-왓슨 통계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그 정보를 보면서 2에 가까우면은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이래. 4나 0에 가까우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쪽에만 집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독립성과 관련해선 더빈-왓슨 통계량이 2에 가까우면 여기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차항의 기본 과정 정등독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회귀 분석의 하이라이트는 회귀식을 추정하는 거죠. 이때 최소 제곱법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부에서는 최소 자승법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시험에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 제곱법, 최소 자승법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거다. 우리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x와 y의 값들을 확인한 뒤 최적의 직선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y hat은 b0 플러스 b1 x에서 b0와 b1을 구하고 싶은 거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모집단에서의 이 관계식인데 현실에서는 잔차를 이용할 거다. 그러면서 잔차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베타0와 B1을 추정하는 B0와 B1을 찾아보자. 이때 얻어지는 추정량을 최소 제곱 추정량 B0, B1이라고 할게. 그런데 교수님,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소개가 돼 있지만 이 i를 계산하면 직선을 중심에 두고 위에 있는 값도 있고 아래에 있는 값도 있고 좌우에 이렇게 퍼져 있을 거를 감안한다면 각각의 잔차들을 모두 다 더하면 0이 될 거다. 0이 되면은 통계 분석에 쓸모가 없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각각의 값의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연구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잔차는 yi와 y hat i 사이의 차이인데 y hat
i는 b0 플러스 b1x죠. 다시 말하면 yi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b1xi 전체 제곱의 합에 대한 식을 세우고 이 식이 최소가 되도록 b0와 b1을 구해줘 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b0를 b1을 구하기 위해서 편미분이 필요하고요. 이 편미분의 결과 아래로 내려가면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한 최소 제곱 추정량인 b0, b1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y 햇을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식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울기로서의 b1을 구하려면 이 관계식이 필요하고 b0인 y 절편을 구하려면 이 식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에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베타 0와 베타 1에 대한 최소 제곱 추정량인 b0와 b1을 구할 수 있고 회계식도 완성할 수 있고 각각을 우리는 회계 계수라고 하고 b0는 y절편이고 b1은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고 그렇게 해서 1차 y 햇은 b0 플러스 b1x로 b1이 구해지면 b0를 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값 x바와 y바를 대입해서 x의 평균과 y의 평균이죠. 이 값을 대입해서 b0를 구하면 된다라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제곱 방법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잔차의 제곱합의 최소가 되도록 수학적으로 유도해 보면서 편미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 과정은 제외하고 바로 회계계수를 구해서 회계직선을 완성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체크. 회귀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귀분석은 자료를 통하여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규명하는 분석 방법이다. 좋습니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y의 값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변수 x 값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겠죠. 3번 단순 회귀 선형 모형의 오차 입실론 i에 대한 가정에서 오차들은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리고 서로 독립이다. 정등독 정규분포를 따른다. 독립이다. 등분산이다. 모두 남겨져 있죠. 맞고요. 최소 제곱법은 회귀 모형의 절편과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맞습니다. 잔차의 합을 최소화한다. 합으로 최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합은 0이 되니까 잔차의 제곱의 합 이렇게 제곱의 합을 최소화한다라는 식으로 바꾸면 옳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이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b0와 b1을 구하는 관계를 유도했다. 그러면 직접 구해보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b0와 b1의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 연구자가 원하는 것은 y 햇은 b0 플러스 b1x가 되고요. 이들은 정보들의 최적의 직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식은 표본을 관통하는 최적의 직선인데요. 앞서 편미분을 해서 유도한 결과 b1의 식과 b0의 식을 유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1번 이 직선은 반드시 x바와 y바를 지난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y바는 b0 플러스 b1 x바이니 b1을 계산하면 b0는 한 번에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b0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관계수를 안다. 그러면 상관계수 곱하기 x의 표준편차분의 y의 표준편차. 앞서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x와 y의 표준편차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하면 xy의 공분산을 x의 분산으로 나눈 결과다. 따라서 이러한 식과 이러한 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회귀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직접 해봐야 되니까요. 연습문제 체크. 다음 자료에 설명 변수 x와 반응 변수 y 사이의 단순 회귀 모형을 가정할 때 회귀식을 구하면 이 회귀식이 어떻게 생겼을지 예측하기 위해서 산점도를 그려본다. 0일 때 4, 1일 때 3, 2일 때 2, 3일 때 0, 4일 때 마이너스 3, 5일 때 마이너스 6.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보이는데요. 이 식을 y 햇은 b0 플러스 b1x라고 할 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b0를 구하려면 x바 y바를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b1을 구하려면 상관계수 곱하기 x의 표준편차분의 y의 표준편차 또는 x와 y의 공분산을 x의 분산으로 나누는 것 둘 중에 어떤 거든 도움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x의 평균, y의 평균, 그리고 x와 y의 공분산, x의 분산을 구하는 식이 보이는데요. 교수님, 공분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5-1, 분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식에 5-1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위아래로 나누게 되면 5-5-1은 약분이 되겠죠? 그런 과정 때문에 SXY는 시그마, SXX는 시그마 이렇게 분모 없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산을 하기에는 훨씬 효과적이니까 분모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얻기만 하면 된다. 먼저 X의 평균을 계산하니 2.5고요. Y의 평균은 0이었어요. 각각의 값에서 평균들을 뺀 편차를 하나씩 다 계산하고 공분산을 계산할 때는 그들의 편차를 곱해야 되는 거죠. 곱한 합은 마이너스 35. x의 분산을 계산하려면 x 편차의 제곱을 계산하여 모두 더하면 되는 거죠. 그 결과 17.5.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베타1의 추정값 B1을 계산해 봅시다. sxx분의 sxy는 17.5분의 마이너스 35, 즉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y 햇은 B0 마이너스 2x구나. 이제 B0를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2.5, y 햇에 0을 대입하면 B0는 5 따라서 왼쪽에 y는 5-2x다. 여러분들은 6개의 자료를 관통하는 최적의 회귀직선을 구하신 겁니다. 교수님, 이 과정을 직접 다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저희는 객관식이니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식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x바 y바를 대입해서 만족되는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문제에서 sxy, sxx를 주면 바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2와 같이 구한다던가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서 회귀직선을 유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해 볼게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 회귀계수 B1은 상관계수와 관계가 있구나. 앞서 B1의 추정량으로 상관계수 곱하기 x의 표준편차분의 y의 표준편차가 확인이 됐는데 표준편차는 항상 양수란 말이죠. 그런데 회귀계수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음수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양수였겠구나 라는 거. 이를 통해서 회귀계수가 양수이면 상관계수도 양수이고 회귀계수가 음수이면 상관계수도 음수이고 회귀계수가 0이면 상관계수도 0이어서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기울기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x와 y 사이에 상관이 없으며 서로 독립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B0가 양수이면 양의 상관관계, B0가 음수이면 음의 상관관계, B0가 0이면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x와 y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도 판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절편이 없는 회귀 모형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절편은 y절편입니다. y절편이 없는 식은 y 햇은 b1x 이렇게 기울기만 있는 식인 거죠. 이때 절편이 없다라는 해석의 또 다른 표현은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원점을 공유한다. 그리고 원점에 입각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xi-0, yi-0, 시그마, xi-0 전체의 제곱의 시그마 이렇게 유도를 해서 왼쪽에 기울기가 확인이 되는구나. 절편이 없는 회귀 모형을 구하라 그러면 xi, yi를 곱한 값들의 합을 xi 제곱의 합으로 나누면 되겠다 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최소 제곱법인데요. 회귀 계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최대 우도법입니다.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회귀 계수를 최대 우도법으로 추정한 결과와 최소 제곱법으로 추정한 결과가 같다라는 거 시험에 한 번씩 이 문장이 나와요. 기억해 주시고 문장을 선택할 때 자신감 있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